그 다음에 유효액자나, 그 다음 유효액자나도 같이. 그러면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을 따지거든. 근데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유효액자나가 나와. 유효액자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봐봐, 유효액자나는 원래 원자마다 핵전하량이 따로 있어. 핵전하량이 뭐냐?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하량이에요. 그렇잖아. 양성자가 플러스잖아. 그럼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하량이 결정된단 말이야. 근데 유해핵전하량은 뭐야? 실질적인 진짜 전자가 받는 핵전하량을 유효핵전하량이라고 해. 실제로 받는. 근데 이 유효핵전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가 가려막기 효과야. 가려막기 효과는 뭐냐? 말 그대로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뭐가 작용하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작용해. 이 인력을 방해한단 말이야. 방해하는 게 가려막기 효과야. 그래갖고 가려막기 효과는 이거야. 리튬이 원자 번호 3번이다. 이렇게. 근데 자, 첫 번째 봐봐. 자,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어. 그러면 얘는 유일하게 핵전하량도 얼마야? 그렇지. 플러스 1. 유효핵전하도 전자가 받는 유효핵전하량도 얼마야? 혼자서 다 받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1이야. 얘만 핵전하량하고 유효핵전하량하고 똑같아. 자, 거기 나왔잖아. 유효핵전하가 핵전하가 수소는 1이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도 1이라고. 얘만 똑같아. 근데 전자가 2개 이상인 놈들은 가려막기 효과가 발생해. 리튬 봐봐. 원자번호 3번이야. 그러면 얘는 양성자 3개에 전자 3개.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야. 그러면 얘들아 봐라. 자, 얘는 핵전하량을 얼마야? 플러스 1. 근데 유효핵전하량, 플러스 3이지. 유효핵전하량은 이것보단 작을 거야. 왜? 첫 번째 봐라. 야, 같은 껍질에서는 만약에 같은 껍질에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네들끼리 반발력이 있어. 반발력이 있어. 이제 가려막기 효과가 두 가지 효과가 있어. 같은 껍질에서는 뭐야? 반발력 때문에. 전자 사이에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안쪽 껍질에서는 실제로 얘가 가로막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난로가 가운데 있는데 의자들이 있어. 근데 내 앞에 누가 앉아 있어. 그럼 난로에서 오는 열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돼? 얘가 차단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안쪽 껍질에 있는 얘가 실제로 가로막는 효과. 열을 전하량을 가로막는 효과가 있잖아. 안쪽 껍질에서 실제로 가려먹어. 그러면 누가 더 크다?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에서 가려먹는 게 더 커. 그러다 보니까 얘는 3보다는 어떻게 돼? 낫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껍질에 전자 있으면 반발력이 있어. 그리고 반발력이 있고 안쪽 껍질에서 뭘로 받냐? 실제로 가려먹는 거. 그러다 보니까 유효핵전하, 전자가 받는 핵전하량은 그거보다는 작아져. 일반적으로 작아져. 이해되니? 그리고 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려막기 효과는 어떻다? 더 커지겠지. 이해되니? 이게 유효핵전하 설명이야. 봐라. 가려막기 효과는 봐라.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전자와 원자 사이의 인력을 약하게 만드는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가려막기 효과라고 그래. 근데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가려막기 효과보다는 작다. 같은 껍질에서는 반발력밖에 안 미친단 말이야. 근데 안쪽 껍질은 실제로 가려먹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안쪽 껍질에서 가려막는 효과가 더 크다고. 이해됐지? 금방 설명한 거. 그리고 옆에 봐라. 선생님,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 어떻게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날까? 보호의 원자 모양으로 생각하면, 야, 껍질은 하나지. 그러나 우리가 현대 오비탈은 같은 껍질에서도 오비탈이 여러 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봐봐. 보호의 원자 모양으로 생각하면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원자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대 원자 모형에서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도 한 전자가 다른 전자보다 원자핵에 가까운 위치에 존재하는 확률이 있으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은 껍질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같은 껍질에는 가려막기 효과가 없어, 실제로는. 근데 현대 오비탈에서는 같은 껍질이라도 오비탈이 더 가까이 있는 오비탈이 있단 말이에요, 원자핵에. 그러니까 가려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근데 같은 껍질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껍질에서 확실히 안쪽 껍질에서 가려막아 버리잖아. 그러니까 안쪽 껍질이 가려막기 효과가 더 큰 거야.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 그래서 유해액전하는 바라 다전자 원자에서 전자는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양성자 수에 따른 핵전환량보다 작은 핵전환을 느끼게 되는데 이처럼 밑줄 그어에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환을 뭐라 그래? 유해액전환이라고 그래. 이해됐어? 야, 너 잠오지 벌써. 너는 진짜 선생님이 이거 챙겨놨으니까 다행이지. 뭐 먹을 거야? 응? 이거? 야, 이걸 먹어. 목캔디니까. 좋아. 네 목 안 좋지 지금? 먹어. 지영이는 뭐 먹을래? 초록색? 이거 빨간색이다. 나도 먹어야지. 자몽 맛을 먹어야겠다. 에어컨 틀어. 너 에어컨 때 너 안 틀어? 괜찮아? 그래, 긴팔 입었으니까 괜찮겠어. 야, 너 잘 보여? 여기? 자, 보자. 그래서 야, 수소는 유일하게 핵전환량이 1이고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전환량도 1이다. 핵전환을 가리는 전자가 없으므로 유핵전화도 플러스에 있다. 헬륨은 핵전환량이 2인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환이 1.7이다. 같은 껍질의 전자가 한 개가 가림으로 유핵전환은 플러스 2보다는 작다. 산소는 원래 핵전환량이 플러스 8인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환은 플러스 4.5다. 왜? 안쪽 껍질의 전자 2개와 같은 껍질의 전자 5개가 가림으로 유핵전환은 플러스 8보다는 작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다음 봐라. 잡아라. 그리고 유해액자라도 주기성이 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뭘 따지냐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세 개를 따진다. 유해액자나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를 따져. 근데 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는 뭐 한쪽에서 커지면 한쪽은 줄거든. 근데 유해액자는 유일하게 둘 다 증가해. 둘 다 증가해. 같은 주기에서도 같은 쪽에서도 둘 다 증가한다. 이해됐어? 뭐냐면 유해액전화의 주기성 보자. 유해액전화의 주기성은 뭐라? 자, 봐봐. 주기성을 보면 주기성을 보면
자, 첫 번째 이거야. 뭐가 나오냐? 그치. 같은 주기가 나왔어.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선생님이 주기성 따질 때는 세 개를 따져 있어. 첫 번째 전자값 실수. 그 다음은 뭐야? 유액잖아. 세 번째 유액자하고 같으면 뭐야?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 따지라 했어. 원자 번호 같은 주기니까 껍질수 따지지 마. 뭘 따져야 돼? 유액자나 따져야 돼. 응? 그러면 원자 번호가 증가하지. 그러면 얘들아, 얘는 이런 거야. 원인이 있어. 유액자는 어떻다? 증가. 왜요, 선생님?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전자수 많아지면 반발력도 커진다 그랬잖아.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 했잖아. 맞아. 근데 봐라 얘들아. 원자 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핵전화량 증가량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량. 그럼 누가 더 크니?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핵전화량 증가량이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량보다 커. 그러면 얘는 얘들아 플러스잖아. 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누가 더 크니? 플러스 증가량이 더 크니까 유액전화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거야. 이것 때문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양성자수가 증가해갖고 핵전화량이 증가한다. 응? 근데 그 핵전화량 증가량도 증가하지만 이제 전자수가 원자 번호가 증가하니까 전자수가 증가해. 그래갖고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해. 근데 그 증가폭이 핵전화량 증가폭이 가려막기 효과 증가폭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증가량이 마이너스 증가량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액전화는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 그래프만 그려놓으면 둘 다 써먹을 수 있어. 같은 주기에서도 봐라. 같은 족에서도 원자 번호 증가하지. 그러면 유액전화도 증가한다. 왜? 둘 다 똑같은 이유.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번호 증가해. 그러면 양성자수 증가하니까 핵전화량 증가해. 그러면 전자수도 증가하니까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해. 그러나 유핵전화량 증가, 핵전화량 증가에 따른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핵전화량 증가가 플러스량이 더 커. 응? 가려막기 효과 증가량보다 마이너스 증가량보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A의 영향 받고 영 받아서 둘 다 증가하는 거야. 핵전화량. 특이하다. 유핵전화만 둘 다 증가한다. 같은 주기에서도 같은 족에서도. 봐봐.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증가한다. 왜? 원자 번호의 증가에 따른 핵전화량 증가가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 증가량이 마이너스 증가량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같은 족도 마찬가지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는 증가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보자. 두 번째 이제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있어. 야, 은지야, 요새 그게 스탠리께 필수 아이템이 됐어? 요새? 네. 그렇게 큰 게? 그거 얼마냐? 미리요?
아니 그게 가격이요? 가격이 4만 얼마? 4만 얼마냐? 4만 원 줬다? 이게 선생님이 옛날에는 스탠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스탠리 맞지? 네. 선생님이 옛날에 한때 그 캠핑에 빠졌잖아. 이렇게 스탠리 거 물통 있잖아. 있잖아.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 그 물통 뭐 스탠리 뭐 머그잔 스탠리 컵 그런 거 많이 샀지. 그러니까 알지. 물을 진짜 안 마셔가지고 차라리 갖고 다니면서 먹어요. 그래. 그리고 그 틈만 라면인가 거기서 그 고등학교를 갔는데 얘들한테 그거 맞추면 손 들어주잖아. 하고 뭐 주잖아. 그러면 1차 상품이 이거였어. 5개. 얘들한테. 자 봐봐. 정차려. 너 좋은다니까. 자 원자 반지름하고 그 이온 반지름 있어. 사랑이 너 어제 늦게 잤지? 잠 덜 잤지? 자 봐봐. 원자 반지름은 자 우리가 현대 원자 오비탈은 전밀도 그림으로 그리면 어쩐다 했어. 원자에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낮아지지. 갖고 어디까지가 전자가 있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전밀도 그림을 그리면 야 원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밀도 그림 대신에 뭘 그려? 경계면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전자에 발견될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경계면으로 그린 거야. 즉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재려면 재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뭔 짓거리를 해버리냐. 야 원자 반지름 어디까지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원자핵은 원자의 가운데 있어. 정해져 있어. 갖고 핵간거리를 재버리는 거야. 핵간거리는 잴 수 있단 말이야. 재기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핵간거리의 절반이 뭐야? 원자 반지름. 이게 뭐냐면 기체도 고체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따닥따닥 붙을 거 아니야. 기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럼 원자 반지름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얼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고체로 만들면 고체는 원자끼리 따닥따닥 붙어버린단 말이야. 붙어버리니까 너 바로 밑에 있잖아. 바로 밑에. 그러다 보니까 기체는 고체로 만들어버려. 금속들은 어차피 수분 빼고는 다 고체야.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수소를 갖다가 고체로 얼려버려. 그래갖고 얼려버린 다음에 핵간거리를 재. 핵간거리의 절반이 뭐야?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해되니?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는 뭐야? 야 고체니까 따닥따닥 붙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핵간거리 재가지고 2분의 1로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 봐라. 같은 종류의 두 원자가 결합하고 있을 때 붙어있다는 전제하에 기체는 안 돼. 기체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야 돼? 고체로 만들어야 돼. 그래갖고 두 원자의 거리의 2분의 1이야. 봐. 수소 분자를 이루고 있는 핵간거리의 2분의 1이 원자 반지름이다. 수소 분자는 74피코미터야. 그래갖고 이걸 갖다 절반으로 나누면 37피코미터가 돼. 그러니까 이게 37피코미터가 원자 반지름이야. 그리고 금속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제 핵간거리가 372피코미터야. 그리고 절반으로 나누면 186피코미터다. 이해됐지? 근데 이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야. 누구는 못 쓴다? 비활성 기체는 못 써. 왜? 비활성 기체는 옥텐 기축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비활성 기체를 다른 말로는 뭐라 했어? 1원자 분자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원자 하나인데 마치 옥텐 기축을 만족하니까 분자처럼 행동하잖아. 그러면 얘는 붙을 수가 없어.
같은 원자끼리 붙을 수가 없어. 1원자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측정하기 힘들어. 원자 반지름은.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은 비활성 기체는 결합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을 다른 원소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활성 기체의 원자 반지름은 다른 원소와 직접 비교할 수가 없다. 응?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야, 원자 반지름 표시를 안 해버리자. 야, UH 하나는 18쪽을 표시한다. 봐봐. 표시한다. 응? 나왔지? 근데 이 원자 반지름에서는 18쪽이 없어. 추정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기존의 방법으로 추정하기 힘드니까. 이걸로는. 그러면 원자 반지름에 주기성이 있다. 주기성을 보면 첫 번째, 선생님 말했다. 이거 따질 때는 주기성 따질 때는 제일 먼저 뭐 따진다? 전자 껍질수가 따져야 돼. 그 다음이 전자 껍질수 같으면 유액전화 따져야 돼. 유액전화도 같으면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 따져야 돼. 이렇게 된다. 이해됐지? 그러면 첫 번째, 같은 주기야. 그러니까 뭐 같니 얘들아? 뭐 같아? 껍질수 같잖아. 그러니까 껍질수 못 따져. 그러다 보니까 뭐 따져? 원자번호 증가하면 유액전을 따져야 돼. 그러면 유액전은 증가하지. 유액전은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된다? 플러스 양이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져 버린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줄어버리는 거야. 인력이 세져 버리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줄어. 줄어. 자, 물론 자, 여기는 뭐냐면 자, 옆에 나왔다.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전자수가 증가하여 원자 반지름을 크게 하는 반발력은 증가하지만 유액전화 증가에 따른 전자 사이의 인력이 더 세.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줄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 야, 이게 뭐보다 센다. 전자수의 증가에 따른 반발력보다는 어떤가? 선생님이 말했잖아. 누가 더 크다고? 전자 껍질수가 더 영향이 커.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에서. 두 번째 누구? 그 유액전화 더 커. 그 다음 전자수 증가에 따른 반발력이 제일 약해. 그러니까 누가 커? 얘가 크니까 원자 반지름이 줄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그럼 봐. 그러니까 딱 그 설명 내용이 옆에 있는 설명 내용이 이 말이야. 선생님 지금 써준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인 거야, 얘들아. 이 말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해. 그러면 이제 뭘 따져야 돼? 껍질수 따져야 돼. 그러면 전자 껍질수가 증가해. 그러다 보니까 껍질수가 많아지니까 원자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야. 근데 봐, 원자 번호 증가에 따른 유액 전하량이 증가해. 그러지만 누가 더 크다? 영향이 껍질수 증가에 따른 그게 큰 거야. 야, 원자 반지름 증가해. 왜? 이것 때문에. 이해됐어? 이해됐죠? 그래서 같은 쪽에서도 봐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는 증가하지만 원자 반지름이 그래갖고 작아지지만 껍질수 증가에 따른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어? 이해됐어?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같은 주기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진다. 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같지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량이 증가하면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반지름이 줄는다. 그리고 같은 족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커지는 효과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 전하의 증가보다 크기 때문에. 이해됐지? 됐죠? 넘겨. 그러면 이제 이온 반지름 보자. 이제 이온 반지름 보자. 이온 반지름 보면 잘 봐라. 선생님 명심해라 있어. 이온 반지름 봐. 이온 반지름은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이야. 그러면 이때 이온 반지름에서 양이온의 반지름하고 음이온의 반지름이 있다. 양이온의 반지름은 주로 금속이지. 금속들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잖아. 이랬을 때 보자. 이랬을 때 보면 자 봐라. 양이온의 반지름은 원래 누구냐? 나트륨이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야. 근데 얘가 원래는 이렇게 되더라. 11번이니까 양성자 11개, 전자 11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단 말이야. 그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 전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일가 양이온이 돼. 아유, 갔다 와. 우리 사람이 장가의 전쟁을 하네. 자, 봐봐. 그러면 전자 하나 잃고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만들어간단 말이야. 얘들아, 껍질 수가 줄어버렸네. 줄어버렸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서 누가 더 크니?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왜? 껍질 수가 줄어버린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봐봐. 두 번째, 또 뭐가 있어? 음이온의 반지름이 있지. 음이온의 반지름이 있다. 저 꼴보기 싫은 것도 오늘만 들으면 된다. 내일은 끝나잖아. 내일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대체 어차피 지금은 이재명이야. 어차피. 그러니까 진짜 이준석이 그 새끼는 나이도 어린 놈이 사악하더라. 진짜. 와, 꼴보기 싫어갖고. 그 새끼는 뭐냐면 잘하는 게 없어. 뭐냐면 이것만 들어. 무조건 상대방을 공격해. 지는 지 공격하면 이상한 말을 하고 피해. 여기 20몇 살 때 벌써 이놈은 성접대를 받은 거야. 대점 갖고. 근데 그게 있잖아. 공소시효가 오래돼가지고 조사를 못해. 근데 지가 뭐라고 하냐면 무혐의 받았대. 검찰에서 조사했는데 공소시효로 공소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혐의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거짓말 시작해. 와, 아다를 못하는 거야. 이거 죄가 진짜 없다는 거잖아. 무혐의는. 근데 공소시효 만료로 이거는 이제 재판 자체를 못 하는 거야. 그럼 걔가 잘못했다는지 잘했다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혐의 처분받았대. 지금 재판을 하는 거야. 완전 거짓말쟁이지. 그리고 20몇 살 때 벌써 성접대나 받고 이 새끼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명태균이가 윤석열보다 이준석의 목줄을 갖다가 더 많이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관계된 걸 명태균도 그래. 내가 뭔 말하면 이준석이 저 새끼
진짜 자살할 거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내가 원래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될 때 나경원이가 60%로 득표율로 앞서고 있었다. 근데 반대가 됐어. 뭐냐면 이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있잖아. 조작한 거야. 그 윤석열보다 대통령 되기 전보다 얘가 명태균이가 그때부터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그 이준석이 당대표 출마했을 때 그래갖고 맺혀진 거야. 인연이. 그래갖고 윤석열이까지 간 거야. 이게 명태균이 인연이. 이준석 먼저 만난 거야. 내가. 이준석을 작업을 잘했으니까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소개한 거지. 그렇게 된 거야. 음이온의 반지름 보자. 음이온의 반지름은 플로린이 있어. 플로린이 원자번호 9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9개고 전자 9개야.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있는 거야. 7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얻어. 그리고 이렇게 일가 음이온이 된 거야. 근데 전자 하나 얻지. 그러면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이제 몇 개가 돼버려? 8개가 돼버려. 그러니까 뭐가 커져? 전자 사이에 유효자가 똑같아.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커져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서 음이온의 반지름이 커져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봐라. 자, 만약에 원자 반지름이 크다. 그러면 걔는 양이온이야. 이온 반지름이 크다. 걔는 음이온이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확실한 놈이 누구냐? 금속 중에서는 1, 2족밖에 없어. 1, 2족만 넣네.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는 16, 17쪽만 넣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 세수를 몇 번 하고 왔어? 자, 봐봐. 양이 뭐냐? 원자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크다. 걔는 양이온이야. 근데 양이온 중에서도 몇 쪽이다? 1쪽 아니면 2쪽이다. 근데 음이온은 자 전자를 하나 얻어. 그러다 보니까 유액자는 똑같아. 그러면 전자 수에 따른 반발력이 증가하면서 커지는 거야, 반지름이.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 그러면 음이온이야. 몇 쪽이야? 그렇지. 16, 17쪽만 넣어라. 다른 거 넣어하지 마. 봐봐. 그림 따라서 126페이지에 그림 봐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하는 애들이래.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대. 갖고 이온이 된대. 그러면 16, 17쪽하고 1, 2쪽이란 말이야. 근데 자 봐봐. 왼쪽 두 개는 산소하고 플로린은 누가 크니? 이온 반지름이 크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비금속들이야. 근데 오른쪽 두 개는 원자 반지름이 크지. 그러면 금속들이야. 1, 2족이단 말이야. 근데 원자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이건 이온 반지름이건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 커지면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줄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큰 놈이 누구다? 1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이 2족. 그 다음 자 16, 17쪽은 어떻게 고르냐? 이온 반지름도 어떤다? 원자번호 증가하면 같은 주기에서는 이온 반지름이 줄어. 그러니까 16쪽이 더 큰 거야. 이온 반지름. 그러니까 첫 번째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게 16쪽인 산소가 되고, 그 다음이 플로린이 되고, 그 다음 원자 반지름이 큰
큰 게 1족인 나트륨이 되고 그 다음이 2족인 마그네슘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보자. 자 이제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보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보자.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보면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보면 이렇게 돼. 첫 번째, 자 같은 주기 원자번호 커져. 커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같은 주기니까 유액전화 따지라 있어. 어? 유액전화가 어떻게 돼? 무조건 증가하지. 그러면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는 힘이 어떻다? 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 작아져. 봐봐. 밑에 봐. 자, 솔직히 말하면, 야, 이온 반지름은, 이제 뒤에 나와. 이온 반지름 줄어들어. 봐봐. 그러면 같은 양이온, 같은 주기에 같은 양이온만 노려야 된다. 노려야 돼. 자, 오히려, 음이온들이 더 커. 이온 반지름. 그럼 봐. 그래서, 자, 양이온에서는 누가 제일 크니? 나트륨이 1족이 제일 커. 그 다음 2족, 13족이야. 근데 음이온에서는 누가 더 크다? 16족이 17족보다. 이해됐지? 그 다음, 같은 족에서 원자번호 커질수록 유액전화 뭐냐? 이제 뭐가 커지는 거야? 껍질수가 커지는 거야. 껍질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온 반지름은 커진 거야. 원자 반지름하고 똑같아.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하고 똑같아. 근데 조심해야 돼, 얘들아. 봐라. 이게 뭐냐면, 이거는 같은 주기에 양이온과 음이온만 놀아야 돼요. 근데 같은 중에 양이온하고 음이온 중에서 누가 더 크다? 음이온이 더 커버려. 음이온이 더 커버려.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된다. 뭐가 있냐면, 같은 쪽에서도 봐. 양이온과 음이온의 반지름 모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 커지긴 커져.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논할 게 뭐냐? 등전자 이온이 있어. 이온의 반지름이 같은다. 등전자는 또 뭐야? 야, 같은 전자수를 가진 이온들이라는 거야. 그럼 누구 있어? 야, 1주기, 2주기에는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진 놈 누구 있어? 질소부터. 이게 이거 있잖아. 야, 이렇게 보면, 이거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봐봐. 얘들은 전자 하나 있고 뭐 일가형이면 A가 일가형이면 A 상가형이면 이가형이면 A가 상가형이면 얘는 부지수자면 4 플러스 얘들은 상가 음이온 얘는 이가 음이온 얘는 일가 음이온이지. 그러면 봐라. 얘들은 누구와 같은 전자를 칠해? 네온과 같은 전자를 칠해. 얘는 전자 3개가 얻어서 10개가 돼. 얘는 전자 2개가 얻어서 10개가 돼.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 얻어서 10개가 돼. 얘는 1개 보내서, 얘는 2개 보내서, 얘는 3개 보내서. 갖고 전부 다 얘들이 내용과 같은 전자를 전자 10개를 배치한다. 얘들이 등전자예요. 이해됐어? 여기서는 얘들 아르곤과 같은 전자를 배치. 이것들이 등전자예요. 이해됐어? 그러면 잡아라. 첫 번째 해볼게 선생님. 해볼게.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을 논해. 해볼게. 만약에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얘들은 2주기야. 얘들은 몇 주기야? 3주기지. 정체량이? 근데 얘들은 원자번은 같은 주기일 때는 원자번은 증가할수록 유액전화 증가하니까 요 반지름 줄어. 그러니까 얘가 1, 2, 3, 4, 5, 6순이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근데 자, 이온 반지름 보자. 자, 봐라. 껍질수 다 똑같아. 몇 개로? 2개로. 10개를 만들어가는 거지. 2개밖에 없어. 껍질수가 다. 그러니까 뭐 따져야 되지? 유액전화. 유액전화 증가하면 원자번이 좀 줄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1, 2, 3, 4, 5, 6이 되고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유액전화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인력이 세지니까 줄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 봐봐. 근데 이제 또 선생님이 유액전을 따져. 유액전은 이거 뭐냐? 그러면 이거야. 얘도 얘는 뭐야? 잠깐만. 이렇게 되지. 크기로 따져보면 이렇게 돼.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원자 반지름. 그래프에서 이게 뭐야? 쑥 내려오는 이온 반지름. 그리고 얘가 이게 뭐다? 유액전화. 유액전화는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아나?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온 반지름은 껍질수가 같아. 그러면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유액전화 커지면서 원자 반지름이 줄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제일 높은 거야. 1, 2, 3, 4, 5, 6. 근데 원자 반지름은 얘는 2주기고 얘는 3주기야. 그러면 3주기가 커. 껍질수가 크니까. 근데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유액전화 증가하니까 줄어. 1, 2, 3, 4, 5, 6이 돼. 이해됐냐? 그렇게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되도록이면 얘들아 뭐만 취급해라?
1조하고 2조, 16조하고 17조만 취급해라. 어? 이해됐지? 그리고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같은 전자를 가지는 이온의 반지름이야.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액처가 증가하면서 반지름은 작아진다. 알아? OF, Na 중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 줄어. 그리고 SCl, K, CA도 마찬가지다. 이해됐지? 좀만 쉬어.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올게. 찍었다면 안 되겠다. 아이스크림 사와야 되겠다. 아 괜찮아? 어차피 살 건데. 쉬고 있어 얘들. 좀만 쉬어. 자 보자. 이온화 에너지 보자. 이온화 에너지는 말 그대로 뭐냐면 자 전자를 떼어내어서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야. 그러니까 전자하고 있잖아. 원자핵은 뭘로 묶여있냐? 인력으로 묶여있지. 그러면 전자를 갖다가 떼어내려면 내가 인력을 이기고 이걸 갖다가 에너지를 줘야지만이 이걸 떼어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아니야. 그거는 뭘로 가냐면 전기음성도 측면으로 가는 거야. 전기음성도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야. 전기음성도는 뭐냐면 공유결합 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따로야.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조심해야 돼. 뭐야? 전자를 떼어내갖고 양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지 음이온이 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취급을 안 한다. 이온화 에너지는 뭐라고? 봐라. 거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 원자 1몰에서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뭐야?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전자를 갖다 다 필요한 만큼 떼어내갖고 되는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면 그래서 전자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차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 데가 2차 이온화 에너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온화 에너지는 당연히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 거야. 필요한 에너지야. 하나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화학식으로 쓰면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때 필요한 에너지, 이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당연히 원자핵으로부터 전자 사이의 인력이 클수록
야, 이걸 떼내기가 어려울 거 아니야. 원자핵과 인력이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지겠지. 왜? 이걸 갖다가 이겨내고 인력을 이겨내고 얘를 뜯어내야 되니까 인력이 세면 셀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크다. 그리고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 전자를 떼어내기가 쉽다는 거야. 쉬워서 양이온이 되기 쉽지. 이해되니? 그럼 보자. 그리고 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보자. 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성이 있다. 주기성이 있어.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보자.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보자. 주기성은 잘 봐, 얘들아. 이온화 에너지는 봐라. 주기성은 자, 첫 번째 같은 주기야. 그러면 봐라. 자, 같은 주기니까 전자급진수 같지. 그러면 뭐 따져야 돼? 이제 유역자로 따져야 돼. 뭐 원자원으로 증가하지. 그러면 유역자가 증가해. 플러스 전하량이 증가하니까 전자 사이에 인력이 세져. 그러니까 떼내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얘는 반대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원자 반지름에 이온 반지름은 감소하는데 얘는 증가한다. 그리고 같은 조기야. 근데 원자 번호.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이따 할까요? 이렇게 잡아봐. 원자 번호가 증가해. 그러면 껍질 수가 증가해.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인력이 약해져.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다? 떼내기가 쉽지.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 줄어들어. 근데 조심해. 여기서 같은 주기에서는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는 뭐 생각해야 된다? 2족하고 13족. 그 다음 15족하고 16족 생각해야 돼. 무조건. 같은 주기에서는 뭐? 무조건 2족하고 13족. N 15족하고 16족. 원래는 얘가 커야 되는데 얘가 크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온화 에너지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이게 이온화 에너지가 그러다 보니까 애외가 있으니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봐라. 그러면 봐라. 응? 그래갖고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이게 아니라 애외가 있어. 굴곡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명심해라. 원래는 13조 이카 되는데 2족이 더 크다. 2조하고 13조 중에서 15조하고 16조 중에서 원래는 16조 이카 되는데 15조이 크다. 이유는 보자. 이유를 보자. 왜 그런지 이유를 보자. 이유를 보면 봐봐. 자, 제 밑에 봐봐. 자, 보면 이제 껍질수에서는 애는 없어. 이제 껍질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다? 줄어들어. 근데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한다. 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여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의 애외가 있다. 주기성의 애외가 있어. 주기성의 애외.
주기성에 같은 주기에서는 주기성에 애외가 있어. 2조하고 무조건 이게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주기에서 2조하고 13조 무조건 15조하고 16조 생각해. 어? 나오면 무조건 생각해. 근데 왜 애외가 있냐면 자, 첫 번째 봐. 비교해보자. 2조하고 13조 중에 원래는 누가 커야 돼? 13조이 커야 돼. 근데 2조이 더 크다. 왜 그러냐면 비교해보자. 산소 원자번호 8번입니다. 그러면 1s2 전자배치를 보면 2s2 그 다음 EP 이렇게 되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봐봐요. 그 다음 9번이 뭐냐 8번하고 9번이 플로린이 있다. 아니 잘못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베릴륨하고 잘못했어. 베릴륨하고 뭐야 동서단 말이야. 4번하고 5번이다. 그러면 얘는 1s2 2s2야. 그리고 1s2 2s2 EP1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더 바깥쪽에 있는 거야. 바깥쪽에 있으니까 얘들아 어떻게 돼?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요 원재로부터 거리가 멀어. 그러다 보니까 더 떼내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누가 돼? 2쪽이 더 큰 거야. 13조.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15조하고 16조 중에서 15조하고 16조이지. 15조하고 16조 중에서 원래는 16조이 커야 되는데 15조이 크다. 왜 그러냐면 15조에는 질소가 있어. 원자번호 7번이야. 그러면 1s2 2s2 EP 3이야. 그리고 산소는 8번이야. 그러면 1s2 2s2 EP 4라는 그러면 얘들아 봐봐. 홀전자 수 훔치기 쉬운 거야. 홀전자 수가 많을수록 안정적이라 했지. 그러면 얘는 여기는 홀전자가 아니야. 그러면 반발력이 이제 그래도 전자가 반대로 들어가고 반발력은 최소화됐지만 얘가 반발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떼내기가 더 쉬운 거야. 얘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크다?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놈을 떼내기가 더 힘든 거야. 불안정한 놈을 떼내기가 더 쉬운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애외적인 경우야. 다 2조하고 13조에서 원래는 13조이 커야 돼. 근데 13조의 분소는 더 바깥쪽에 전자가 있어. 원자가 더 머니까 얘가 떼내기가 쉬운 거야. 이해됐어? 근데 15조하고 16조에서는 얘는 홀전자가 가득 차가지고 안정적인 상태란 말이야. 근데 얘는 홀전자가 하나가 홀전자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대 방향에 들어갈지라도 반발력은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떼내기가 더 불안정하니까 떼내기가 쉬운 거야. 뭔지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보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선생님이 뭐라 했어? 야, 이온화 에너지는 손흥민은 어디서 이상한 선글라스 써갖고 저팔계 같은 선글라스 쓰고 써가지고 저러냐? 근데 이게 봐봐. 손흥민이가 저팔계 같은 선글라스를 썼어. 내가 이상해갖고 준수이는 왜 이렇게 못 가리냐? 그리고 그 다음 봐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있다. 봐봐. 아까 전에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뭐랬어? 기체 상태의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떼어내는 거라 했지.
그러면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면 이게 1차 이온 에너지. 뭐 마그네슘 같은 경우 원자번호 12번이지.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12개를 떼어내는데 12개 못 떼어내. 너무 무시한. 원자핵을 가까이 갈수록 인력이 졸라 세지잖아. 실제로는 못 떼어내. 어? 근데 우리가 이론상 생각하는 거야. 갖고 전자 한 개 떼어내면 1차 이온 에너지. 두 번째 거 떼어내면 2차 이온 에너지. 세 번째 거 떼어내면 3차 이온 에너지. 그러면 이온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냐? 야, 전자를 많이 떼어낼수록 원자에게 가까워져. 그러니까 인력이 세지잖아. 그러니까 떼어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 이온 에너지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 3차보다는 4차가 더 커지겠지. 이해됐어? 이게 순차적 이온 에너지야.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뭐냐?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차례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는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해.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다전자 원자의 기체 일몰에서 전자 일몰을 단계적으로 떼어낼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뭐라고 해요? 응? 순차적 이온 에너지라고 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럼 보자.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다전자 원자 일몰에서 전자 한 개씩 떼어낼 때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에너지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있어. 마그네슘이 있어.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 몇 번이니? 12번이야. 갖고 전자 에너지를 줬어. 갖고 얘가 1가양이야. 그러면 이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이야.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 그 다음 봐봐. 마그네슘이 야 이제 1가양이온에다가 또 에너지를 줬어. 그랬을 때 마그네슘이 이제 전자 하나를 떼어내고 2가양이온이 됐어. 이게 2차 이온 에너지. 그리고 마그네슘 2가양이온에다가 또 에너지를 줬더니 또 전자 하나 떨어지면서 3가양이온이 됐어.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해됐지? 이게 순차적 이온 에너지야. 즉 마그네슘에서 자 원자번호 12번이야. 그러면 양성자 12개 있고 전자 12개 있단 말이야. 야, 그러면 보자. 이게 1차 이온 에너지. 이게 2차 이온 에너지. 그러면 야 들어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인력이 세지면서 이온 에너지가 커지겠지. 근데 야, 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다.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수를 알 수 있다. 왜 그러냐? 이게 두 번째 원자과 전자수를 알 수 있어. 이 마그네슘도 이온보다는 E2가 커. 근데 세 번째 거 떼어낼 때는 더 안쪽 걸 떼어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온 에너지가 팡 튀어버려. 그러면서 E3가 되고 E4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E3에서 E2에서 E3로 가면서 팡 튀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두 개구나. 만약에 이온에서 E2로 갈 때 팡 튀지.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 하나구나. 일쪽이구나. 근데 마그네슘은 E2에서 E3로 갈 때 팡 튀잖아.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인 2족이구나.
그리고 E3에서 E4로 갈 때 팡티지.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뭐다? 3개인 13점인 거야.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봐라.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까지는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다. 그리고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는 차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전자수가 작아질수록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작아 유액 전환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도 이온보다는 E2가 크고 E2보다는 E3가 크고 E3보다는 E4가 크고 E4보다는 E5가 크다. 근데 봐봐. 나트륨 봐봐. 1차에서 2차로 갈 때 496에서 4560이지. 거의 한 8배가 튄단 말이에요.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니? 그리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전까지 원자과 전자수가 원자과 전자수와 같다. 즉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고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떼어낼 때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한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A는 봐봐. 밑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원자과 전자수 봐봐. A는 E1에서 E2로 갈 때 갑자기 팡튀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 하나인 1족이야. B는 봐라. 1차 이온화 에너지가 738이고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451이고 그 다음 3차 이온화 에너지가 7733이야. 얘는 E2에서 E3로 가면서 팡튀지.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다? 2개 있고 12족인 거야. 2족인 거야. 이해됐냐? 그리고 C는 봐라. C는 3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4차 이온화 에너지로 갈 때 팡튀지. 그러면 얘는 원자과 전자 3개인 13족인 거야. 근데 얘들아 잘 봐라. 또 잘 봐라. 자 봐봐. 선생님이 또 시험에 나올 거 해줄게. 책에는 안 나왔어. 근데 자 봐라. 해줄게. 자, 우리가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게 뭐냐?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1조, 2조,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이게 1차 이온화 에너지야. 야,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하나 뗐어. 뭐랄까.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얘가 1조, 얘가 2조, 얘가 13조, 얘가 14조, 얘가 15조, 얘가 16조, 얘가 17조, 얘가 18조, 얘가 1쪽이 됩니다. 또 3차 이온화는 전자 하나 떼기 때문에 한 칸씩 올라가. 그리고 얘가 2조, 얘가 13조, 얘가 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조, 2조. 이게 3차 이온화. 봐라. 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야, 1조 봐봐. A, B, C 봐봐. 1차 이온화에는 누가 제일 작니? 1조, 2족, 13족 중에서 누가 제일 커? 2족이 커. 그러다 13족이 이게 2족이 크고 그 다음 13족, 1족이 제일 적어. 맞잖아. 근데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야, 누가 제일 커? 1족이 제일 커. 올라가 버렸잖아. 2차 이온화 에너지 누가 제일 크니? 1족이 제일 크지. 그 다음 2족이 제일 작고 2족이 작고 그 다음 13족이 중간이지. 이번에 바뀌지. 또 3차 이온화는 누가 제일 커? 2족이 제일 커. 이렇게 바뀐다. 이해됐지? 이것까지 알아야 돼. 물어본다. 그러면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물어보면 이거 쓴 다음에 한 칸 올려버립니다. 갖고 문제 풀면 된단 말이야. 안 헷갈려.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확실히 했다 선생님이. 넘겨.
넘겨갖고 거기 문제 풀었네? 아 그럼 문제 줄게. 지금 저번에 야 주기율표부터 문제 안 줬지? 이렇게 주기율표 다음에 뭐 받았어? 봐봐. 오비트까지 받는 것 같아요. 응? 오비 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저기 자 보자. 다 줄게. 이거 보자. 뭘 배우고 있어. 끝나고 영어 봐야지. 끝나고 바로 네. 몇 시부터 있어? 저 8시요.
자, 봐봐. 자, 문제 볼까? 좀. 책에 문제 봐봐. 봐봐. 보면, 얘들아. 자, 봐라. 뭘 보냐면, 131페이지를 봐봐. 131페이지를 보면, 그 첫 번째 문제 있지? 여기. 첫 번째 문제 보면, 얘들아, 봐봐.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 야, 원소 A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나타냈다. A는 리튬, 벨륨, 산소, 나트륨, 염소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알아 얘들아. 그러면 이것만 보면 돼. 제일 처음에 뭘 구분하냐? 야, 원자 반지름이 큰 놈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놈이 금속들이야. 그러면 자, 원자 반지름이 큰 놈이 누구니? A, D, E지. 그러면 이 중에서 야, 원자 반지름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져. 같은 주기일 경우. 근데 야, D는 오히려 더 크지. 그러면 야, 껍질 수가 같은 주기일 때 나트륨하고 리튬 중에서 누가 더 원자 반지름이 크냐? 껍질 수가 더 큰? 나트륨이 제일 크겠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D가 되는 거야. 응? 이해됐지? 그 다음 A가 뭐가 되는 거야? 리튬이 되는 거야. 그 다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 줄지. 그러니까 E가 뭐가 되는 거야? 베릴륨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리고 산소하고 염소 중에서 야, 누가 더 커? 야, 얘들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지? 그러면 산소하고 BC가 산소하고 염소야. 근데 같은 주기면 원래 산소가 플루린보다 더 커야 돼. 근데 산소는 2주기고 염소는 3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3주기가 더 크지.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이온 반지름이 더 큰 C가 뭐가 되는 거야? 염소가 되고 B가 산소가 되는 거야. 왠지 이해됐어? 그렇게 되는 거야. 껍질 수가 더 우선이야. 16, 17 쪽에서. 원래는 1, 2, 3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된다? 1쪽이 제일 커야 돼. 같은 줄일 때. 근데 껍질 수가 더 크면 더 큰 거야. 16, 17쪽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돼? 이온 반지름은 16쪽이 커야 돼. 그러면 껍질 수가 더 커지면 더 큰 거야. 이것만 명심하면 돼. 이해됐지? 따라서 금속 원소는 원자 반지름이 큰 ADE지. 이주기 원소는 또 누구 있냐? 원소는 누구냐? 리튬 A하고 산소 B하고 그 다음 뭐가 있냐? 베릴륨 E가 있지. ABE지. 이해됐냐? 그 다음 됐고 나머지는 하면 돼. 그리고 자, 그 다음 보자. 자,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가 있다. 봐봐. 얘는 봐라. 야, A는 어떻게 되니? A는 야, E1에서 E2로 갈 때 팡티지. 1쪽이야. 그리고 B는 어떻게 돼? E2에서 E3로 갈 때 팡티지. 2쪽이야. 그리고 자, C는 야, 3쪽 E3에서 E4로 갈 때 팡티지. 13쪽이야. 그리고 자 봐라. D는 자, E2에서 E3 갈 때 팡티지. 그러면 몇 쪽이니? 2쪽이야. 그러면 야, 같은 쪽 원소는 BD지. 그리고 같은 주기는 봐라. 같은 주기는 야, 이온을 봐봐. 이온을 봐봐. 1차 이온의 에너지를 봐봐. 응? 근데 1차 이온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있어? 야, 이렇게 돼 있지. 누가 제일 커? 2족이 제일 커야 된다. 2족이 제일 커야 돼. 근데 2족 중에 요 C가 13족인데 D는 야, 적어버리지 더.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야. D는 같은 주기 요소가 아니야. 그래서 누구야? A, B, C가 같은 주기지. 그래서 2족이 제일 높고 그 다음 13족 1족이 제일 적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딱 이걸 만족하잖아. 근데 D는 뭐야? 2족인데 두 번째. 그러면 안 돼. 같은 주기 원소가 아닌 거야. 그래서 D가 같은 주기 원소가 아닌 거야. 은지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만? 재영이면 이해됐어? 그런 거야. 그리고 C의 뭐 전자배치는 2주기자겠지. 2주기니까 얘들은 근데 야 얘들아 뭐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껍질수가 이게 맞아. 봐봐 껍질수가 커지면 어떤다 했어? 작아진다 했지. 그러니까 야 BD를 비교해봐. 누가 더 커? 같은 이족인데 B가 더 크지. 그러니까 얘들은 A, B, C는 이족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잖아. 같은 족일 때 껍질수가 커지면 이온의 에너지는 어떻나?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요 B하고 D 중에서 누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커? B가 크지. 그러니까 B가 2주기구나. 그리고 D는 몇 주기다? 3주기겠지.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C의 바닥 상태니까 2주기 13족이니까 누구니? 2주기 13족이니까 리, 배, 붕이지, 붕. 그러니까 5번이지. 1S2, 2S2, EP 1이겠지. 이해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오고 하면 돼. 빨리 가. 충분하다. 시간. 그렇지?